네, 안녕하십니까. 미드랩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소너스의 레블레이터 IO24라는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인터넷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음악 작업용으로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제품입니다. 이 IO24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드라이버와 믹서의 퀄리티와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UI 또한 굉장히 유저 친화적입니다. 단언컨대 이것만으로도 이 제품의 구매 사유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O24의 특징이라면 내장 DSP를 이용해서 DAW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컬 프로세싱을 한 후에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부적법 또한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소리가 바뀌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점이었습니다. 이 IO24는 30만원대의 제품인데요. 그 가격이 무색할 정도로 믹서의 성능이나 DSP를 이용한 플러그인의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플러그인의 UI나 성능은 제가 느꼈을 때는 올인원 보컬 플러그인처럼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었어요. 이 DSP로 할 수 있는 것은 플러그인에서는 리버브, 게이트, EQ, 컴프레서, 리미터, 보커더 등의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 번에 구동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은 꺼도 되고요. 루프백 채널 또한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루프백 채널마다 믹서의 볼륨을 설정해서 원하는 소리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제품이 과연 어떤 제품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의 철제 바디로 되어 있고요. 이 측면을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은 발열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컬러로 된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창이 작긴 하지만 컴팩트하게 정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에 인풋이 2개, 그리고 후면에 메인 아웃풋이 하나, 헤드폰의 아웃풋이 하나, 미디 인아웃 단자, USB 단자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헤드폰 아웃풋은 전면에 달아줬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폰 단자도 하나 달아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버튼을 보면 마이크 인풋에 대한 1번, 2번 버튼이 있고 프리셋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플러그인 프리셋에 대한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 취소 버튼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자세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메인 노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클릭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줌으로써 이 채널마다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메인 아웃에 대한 볼륨이고요. 헤드폰에 대한 볼륨,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 인풋과 소프트웨어 플레이백에 소리를 어느 정도 섞어서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블렌드 버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채널별로 눌러줌으로써 볼륨 변경이 가능한 것이 편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IO24에는 이 기기 자체에 팬텀 파워 버튼이 없는데요. 팬텀 파워는 마이크 인풋으로 들어가서 노브를 클릭해줌으로써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프리앰프의 게인, 팬텀 파워, 로우 컷인 것 같은데요. 팬텀 파워로 가서 이걸 돌려주면 팬텀 파워를 끄고 이렇게 하면 팬텀 파워가 켜집니다. 일단 외형과 버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던 드라이버와 믹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소너스의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템플레이트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보드 설정이 가능한데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레블레이터 IO24가 뜰 건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믹서 창이 뜹니다. 하단부터 보면 마이크 인풋 1번 채널, 2번 채널,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노래를 듣거나 내가 틀어놓은 노래를 듣거나 혹은 DAW의 소리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루프백 채널 1번, 2번, 리버브 채널이 있습니다. 리버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인풋 1번, 2번의 할당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먼저 소리를 올려주고 룸 사이즈를 정해주고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 간단히 정해주고 사이즈를 정해준 후에 여기서 리버브를 할당해주면 이런 식으로 리버브가 설정이 된 소리를 마이크에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꺼주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를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좋은데요. DSP를 이용해서 보컬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창인데 제가 지금 요거는 전원을 꺼뒀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원을 켜보면 플러그인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끄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하이패스 필터,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 보이스 순인데요. 이렇게 키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가능하죠.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코더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을 주면 찌르는 듯한 보컬의 설정이 가능하고 로봇처럼 소리가 들리죠. 플러그인들에 대한 설정을 보고 싶으면 새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들에 대한 자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눌러주면 활성화가 되고 하이패스 필터를 어느 정도 주파수까지 넣어줄 것인지 설정이 가능하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EQ를 한번 보면
활성화시키고 EQ를 줌으로써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소리가 변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EQ 그래프도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더라고요. 컴프를 켜보면 여기서 인풋 값을 좀 세게 넣어보면 컴프가 움직이는데요. 지금 이 반을 움직이는 것만 봐도 플러그인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컴프를 켜고 게이트를 주면 노이즈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한 가지 또 감동했던 점은 플러그인들의 순서가 하이패스 필터,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 보이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컬 믹스를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 것도 좋았고요. 컴프와 EQ의 순서는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줌으로써 EQ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컴프로 누를 것인지 아니면 컴프로 누르고 그 외에 EQ잉을 할 것인지 변경을 해줄 수 있게 해준 것도 감동이었어요. 소리를 설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팟캐스트, 보컬, 어쿠스틱 기타. 그래서 이 프리셋으로 보컬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컬을 설정해두고 여기서 조금씩 값을 바꿔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딜레이 없이 내부 DSP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크리스머스의 레벨레이터 IO2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꽤나 직관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IO24는 본격적이면서도 최대한 유저 친화적인 제품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제품을 사용하기 쉽고 퀄리티 역시 뛰어납니다. 가격 역시 제 생각에는 꽤나 저렴하고요. 내장 DSP와 루프백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 제품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레벨레이터 IO24.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과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